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저는 주식회사 홍두당이고 홍두당의 대표 정성이라고 하고요. 제가 운영하고 있는 브랜드는 이제 대구에 있는 대구 근대골목 단팥빵이라는 브랜드를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 제가 이제 들려주고 싶은 얘기는 제가 어떤 식으로 이런 사업을 만들었고 지금 이렇게 이 자리에 설 수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최대한 진솔하게 한번 이렇게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는 외국에서 외식 공부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그 전공이 전부 식품이나 외식 쪽 관련된 전공이세요? 전부 다? 아, 그러세요? 저는 창업을 하자라는 생각을 해서 이제 부모님은 굉장히 반대하셨죠. 처음에는 공사 같은 데 들어가고 너 회사에 들어가라. 들어가면 언제든지 네가 나중에 꿈을 펼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셨는데 저는 그 젊을 때 이제 제 에너지를 다 표출을 해보고 싶었어요. 표출해보고 싶었다 보니까 창업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저희 브랜드는 이제 대구 근대골목 단팥빵이라는 브랜드인데 경주 하면 이제 황남빵이잖아요. 그리고 뭐 전주 하면 풍년제가고 대전 하면 성심당. 이런 것들을 보면서 저는 이제 대구에도 그런 관광 상품 같은 빵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걸로 기획을 하게 됐어요. 지금 저희 홍두당이라는 제조업 밑에 있는 브랜드들이고 그래서 이렇게 창업을 하다 보니까 뭐 기사도 나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이 이제 어떤 기자분이 저한테 붙여주시더라고요. 이게 투어 푸드 크리에이터라는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저는 오히려 뭐 외식 창업가다 아니면 뭐 외식 뭐 빵쟁이다 뭐 이런 말보다 오히려 투어 푸드 크리에이터란 말이 좋더라고요. 이게 제가 생각하는 것 자체가 타지 사람들이나 아니면 외국 사람들이 그 지역을 갔을 때 먹거리를 찾잖아요. 요즘 식도락 여행이랑도 있는데 그런 먹거리를 찾다 보니까 그런 먹거리들을 개발해 주는 걸 저는 되게 재밌어 하거든요. 그래서 지역 플러스 음식 그리고 관광이 이루어지면 거기에 이제 창의가 곱해지면 이제 대박 관광 상품이 탄생할 거라는 이런 공식을 가지고 대구 근대골목 단팥빵을 만들게 된 거죠. 저는 지금도 조금 제가 창업을 하고 사업을 하면서 외식 사업 하시는 분들이랑 많이 만나요. 만났는데 되게 다른 길을 걷고 있어요. 왜냐하면 대부분 가게가 잘 된다. 창업을 해서 가게를 열었을 때 가게가 잘 된다라고 하면 한국에서 맨 처음 생각하는 그 사장들이 생각하는 게 뭐냐면 프랜차이즈 해야겠다. 프랜차이즈에서 돈 벌고 매출을 올려야겠다라는 생각이 굉장히 크세요. 근데 저는 처음에 이제 장사가 잘 됐을 때 아예 가맹 문의 자체를 안 받았고 그리고 매장을 늘리자라는 생각도 없었어요. 그냥 이 공간에서 최대한으로 이제 손님을 받고 그러면 손님이 만약에 우리 매장에서 이제 칠 수 있는 손님을 이제 내가 응접할 수 있는 한계를 늘리기 위해서 이제 온라인 사이트를 만들어서 판매를 하자라는 생각을 가졌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한국이 진짜 빠른 것 같아요. 트렌드가 너무 빠르죠. 핸드폰이 점점 빨라지다 보니까 트렌드가 퍼지는 속도 또한 엄청 빨라져요. 그러다 보니까 외식 트렌드도 계속 바뀌죠. 계속 바뀌고 계속 없어졌다가 새로운 게 생겨나고 하는데 저는 관광 상품이라고 한다면 이거는 트렌드 없이 그냥 꾸준히 갈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저는 이 단팥빵을 만들 때 이게 되게 새로운 거를 찾자가 아니라 옛날 거에서 새로운 거를 가지고 오자라는 컨셉을 가져왔어요. 저희는 단팥빵 같은 경우는 옛날 방식으로 지금 60세, 70세 할아버지들이 직접 손으로 만드세요. 제가 그분들의 이제 사장님인데 이제 그 방식을 저희들은 그 맛을 모르잖아요. 모르는데 어른들한테는 그게 향수가 되는 거고 저희들한테는 이제 이렇게 안 단 단팥빵이 있어? 라는 이제 지금 원래 트렌드였죠. 뉴트로가 우연찮게 이렇게 컨셉이 돼버렸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한국관광공사에서도 뭐 대구 3대 빵집으로 정해지면서 이제 관광공사 홈페이지도 올라가게 되고
제가 생각하던 대로 그냥 관광 상품으로 점점 자리매김을 하고 있었어요. 이게 이제 저희 빵들 모양이고요. 그렇다고 이제 옛날 빵들만 있는 게 아니라 젊은 고객님들도 타겟으로 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생크림을 주입한 이제 빵들을 만들게 됐습니다. 그리고 생크림을 넣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젊은 친구들이 생크림이랑 단팥빵을 먹으면 좋아할 것이다라는 생각이 아니라 사진으로 보기 좋죠. SNS 올리기 좋고, 그리고 솔직히 저희는 처음에 이제 되게 저희 매출이 올라갔던 게 여러분 페이스북에 그 오늘 뭐 먹지라는 사이트 아시죠? 거기서 이제 이게 올라가면서 매출이 엄청 뛰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뭐 이렇게 줄 서고 하다가 제 목표가 뭐였냐면 인천공항에 관광상품이잖아요. 한국 관광상품이 되려면 인천공항에 입점을 해야 된다는 게 제가 생각하는 그 목표치였어요. 왜냐하면 관광상품의 국가대표는 인천공항에 들어있는 매장들이라고 항상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목표로 잡았었는데 저희는 인천공항에도 입점을 했어요. 하게 되니까 이제 새로운 목표를 또 잡게 되더라고요. 제가 왜 로컬 푸드에 대해서 컨텐츠를 잡았냐면 여러분들도 모르겠어요. 어떤 회사에 들어갈지 모르지만 분명히 외식부에 관련된 회사에 들어갈 거예요. 근데 저는 외국에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미국은 땅덩어리가 워낙 넓어요. 워낙 넓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로컬 푸드가 굉장히 번성했고, 그리고 되게 발전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옮기는 시간들 자체가 한국이랑은 다르잖아요. 한 주가 한국보다 큰, 남한과 북한보다 큰 주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 주 상품이랑 주 브랜드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한국은 제가 들어왔을 때 2010년쯤이었는데 모르겠어요. 지금은 조금 뭐 부산에 있는 어묵, 그 삼진 어묵이나 아니면 뭐 풍년제과나 성심당이나 이런 것들이 계속 이렇게 로컬 푸드를 지향하는 게 생겼는데, 제가 처음 왔을 때는 그런 걸 별로 지향하지 않았어요. 지향하지 않고 전부 그냥 유명한 프랜차이즈 내지 대기업들 브랜드들이 전부 다 이제 항상 인기 있는 외식의 트렌드였는데, 저는 이제 그게 싫어서 맨 처음에 한국에 들어오자마자 창업을 시작하는 게 재래시장에 가면 고수들이 숨어 있다라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실제로 시장 가면 할머니들 해주는 이렇게 요리들 있잖아요. 음식들 되게 맛있잖아요. 요즘은 막 맛집 막 일부러 찾아가기도 하는데, 그래서 저는 이제 맨 처음에 이제 재래시장을 가게 됐습니다. 가서 고수를 찾으려고 가다가 여기가 어디냐면 부산역이에요. 지금 부산역이랑은 옛날엔 좀 달랐어요. 그때는 외식 입찰만 잘 따면 초기 자본이 굉장히 작게 들어갈 수 있었어요. 저는 이 매장을 2,500만 원에 전부 다 인테리어랑 모든 걸 다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옆집이 부산 어묵을 팔던 집이었는데 그냥 무로댕 있잖아요. 엄청 잘 되는 거예요. 줄을 엄청 쓰고 하는 집이어서 이 옆에 뭘 할까라고 이제 입찰을 낼 때 생각을 하다가 그냥 시장을 갔어요. 그때 남포동 시장을 갔는데 그때 이런 부산 씨앗호떡이란 걸 하더라고요. 하는데 사람들이 줄을 엄청 쓰는 거예요. 엄청 서서 거기서 이제 제일 안 되는 집에 가서 실제로 제일 잘 된 집에 갔어요. 가서 저 이것 좀 배우고 싶습니다라고 하니까 교육비 그러면 1,000만 원만 내세요라고 하시더라고요. 교육비가 뭐 가맹 이런 것도 아니고 교육을 일주일 하는데 1,000만 원 내래요. 근데 어떻게 해요? 전 창업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제일 안 되는 집에 갔어요. 제일 안 되는 거의 그 메인 여러분 국제 남포동 가면 영화제 거리 있죠. 그쪽에 이제 호떡집들이 쫙 있는데 그 골목 말고 다른 골목으로 가니까 구석지기에 할머니 한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우연찮게 할머니 앞에서 이렇게 있다가 장사도 안 돼요. 할머니는 계속 그냥 혼자 하시고 계시는데 우연찮게 이제 그때가 영화제 시즌이었나 봐요. 그래서 영화제 거리에 있는 모든 그 노점들이 다 문을 닫고 이 할머니 집만 남포동 시장 전체에서 이제 호떡집이 열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할머니가 전 매일 제가 대구 사니까 부산을 매일 갔죠. 매일 가니까 할머니가 갑자기 알바가 없으니까 도와달라고 해서 공짜다 하면서 이제 배웠죠. 배워서 이제 호떡을 일주일 만에 거기서 이제 영화제 기간 동안 할머니 도와드리고 이제 호떡집을 연 거예요. 근데 처음에는 진짜 장사하기 위해서 열었는데 이게 호떡이 그때 저희가 700원에 팔았는데 하루 매출이
제일 많이 찍었을 때가 250만 원이었을 거예요. 되게 많이 나왔죠, 그죠? 그리고 마진율 굉장히 좋았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거다 해가지고 이제 이 컨셉을 가지고 이제 이거는 프랜차이즈화를 시키자. 똑같은 생각을 한 거예요. 프랜차이즈화를 시키자. 이게 잘못된 생각인데. 근데 이거를 이제 그 서울에 있는 1호선에 이제 그런 지하철 타면 항상 델리만주 있잖아요. 델리만주처럼 이런 호떡이랑 오뎅이랑 같이 해서 한번 뭐 2천만 원이나 3천만 원 창업비만 들면 할 수 있는 그런 매장을 하나 하자라는 컨셉을 잡고 이제 들어간 거예요. 그게 이름이 호호탕탕이었는데, 그래서 단시간에 1호선에 뭐 부평역부터 시작해서 구로역, 노량진역까지 해서 뭐 열 몇 개를 오픈을 했는데 제가 그때 실수를 하나 했죠. 이거를 분식 이렇게 호떡 말고 이제 오뎅 말고 이렇게 팔고 하다 보니까 이쁜 거 하고 싶은 거예요. 너무 이쁜 게 하고 싶어서 이제 레스토랑 하나를 입찰을 받았어요. 용산 전쟁기념관이라는 곳인데 그것 때문에 망했어요. 심지어 이거 호호탕탕으로 벌었던 돈을 다 투자를 했는데 저는 그냥 그거는 돌아갈 줄 알았어요. 실제로 평수가 워낙 커서 반은 우리 사무실, 가맹 사무실로 쓰고 반은 레스토랑만 돌려도 충분히 나겠다. 월세만 내도 내가 그쪽에서 수익 안 얻어도 가맹 사업으로 수익 얻으면 되겠지라는 되게 안일한 생각을 한 거죠. 두 마리 토끼는 쉽게 잡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그 당시 때 메르스. 근데 외식을 할 때 꼭 알아야 되는 게, 내가 아무리 잘하고 내가 아무리 탄탄해도 외부 환경적으로 뭔가 데미지가 왔을 때는 죽습니다. 제가 입었던 데미지는 그 당시 때 메르스와 세월호였어요. 전부 다 외식을 사람들이 안 하게 되고 대중들이 많은 곳에 안 가려고 하다 보니까 그 1, 2년을 한 번, 두 번을 겪고 보니까 이제 그때 제가 날린 돈이 몇 억이 돼요. 몇 억이 되고 날리고 대구로 다시 내려왔어요. 와서 이제 다시 시작을 하자라고 해서 이제 중소기업진흥공단을 찾아갔죠. 찾아가서 이제 처음에 이제 제가 이런 걸 하겠다라고 기획을 했죠. 그게 처음엔 단팥빵을 기획을 한 게 아니었어요. 저는 커피랑 사이드 메뉴로 단팥죽이랑 여름에는 그 단팥을 끓인 거를 가지고 팥빙수를 할 컨셉으로 커피숍을 오픈을 했는데 팥이 남는 거예요. 끓인 팥이. 그러니까 이걸로 뭐 하지? 라고 생각하다가 그때 이제 저희 그 셰프분이 계셨거든요. 셰프분한테 이거 뭐 하죠? 그러니까 자기가 빵을 오래 했으니까 이거 옛날 방식으로 단팥빵 한번 만들어 보자라고 해가지고 총 5개 메뉴를 만들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사이드 메뉴를 그걸 냈는데 이게 반찬이었죠. 어떻게 보면 사이드니까. 근데 반찬이 밥보다 인기가 더 많아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희 근대골목 단팥빵이 만들어지게 된 첫 이제 메뉴들이 만들어졌는데, 그 당시 때 이제 신문을 보다가 대구시에서 대구 근대골목이라고 해서 그 관광 코스를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거다. 무조건 이 관광 코스 안에 매장 하나 내고 이거 무조건 관광 상품화 시키자라는 생각에 이제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분명히 뭐 사업을 나중에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취업했던 제 친구들이 항상 지금 저한테, 제가 35이에요. 저한테 지금 의뢰하는 게 뭐냐면, 야, 나 LG 삼성 다녀요. 심지어 야, 나 지금 매장 하나만 하면 안 돼? 나 지금 회사 때려치우고. 이게 되게 많아요. 걔들 시험 어렵게 쳐가지고 회사 들어갔는데 창업하고 싶대요. 자기들 아마 40 몇 살 때 나와서 창업할 건데 창업 아이템 구해줘라는 게 지금 친구들의 의뢰가 되게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언젠가는 제가 봤을 때도 창업을 하실 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게 이제 회사에서 일을 하고 나서도 그러실 텐데 실패할 거예요, 분명히. 왜냐하면 웬만해서는 안 하기 위해서 많은 준비를 해야겠지만 분명히 실패를 하는데, 실패하더라도 재도전하세요. 재도전해야지 이제 또 새로운 게 언젠가 하나는 터져요. 터지니까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그리고 끝까지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저희가 이제 컨셉을 잡은 게, 제가 이거 오픈했을 때가 문재인 정부 때가 아니에요, 실제로는. 근데 저는 이제 무조건 인력 창출하자라는 그게 되게 컸거든요. 제가 대구에 본사, 솔직히 저희는 서울에 납품하는 게 많아요. 제가 제조 베이스로 하다 보니까 많은데 실제로 공장을 이제 경기도나 아니면 뭐
충북 쪽에 하는 게 이제 거리상으로 훨씬 좋은데 대구에 이제 공장을 한 이유가 뭐냐면 저는 여러분들 전부 다 경상도 분들이시죠, 그죠? 이게 저는 되게 마음이 아팠던 게 인재들이 그러니까 대구로 따질게요. 대구에 경북대가 있어요. 공부 되게 잘해요. 되게 똘똘하고 되게 똑똑해요. 근데 그 친구들 대부분이 서울에 있는 회사로 취직을 하더라고요. 근데 지금 외식 시장도 그래요. 결국 제조는 땅값 싼 지방에서 만들어지고 소비는 그쪽 위에서 되는 그런 그만큼 서울에 지금 집중도가 크잖아요. 크니까 그게 싫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회사를 만들고 제조 공장을 만들고 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똘똘한 직원들 복리후생 더 해주고 그리고 돈 더 준 다음에 그 얘들 뭐 대기업 가는 거 내가 잡아서 오히려 회사 지방 회사 큰 회사를 만들자. 이게 되게 제 첫 시작이에요. 그 회사를 딱 건립을 하고 홍두당이랑 장사를 하다가 회사를 건립을 하고 그 모토를 딱 잡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옛날 빵이라고 했죠. 저희가 정년퇴직이 없어요. 저희가 연세가 제일 많으신 분이 73세세요. 제일 어린 친구는 19살이에요. 엄청 크죠. 솔직히 저는 여기 있는 이게 제가 가지고 있는 저희 회사의 모토예요. 모토다 보니까 근데 어쩌다 보니 이번 정부에서 이런 걸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되게 의아하면서 솔직히 혜택 아닌 혜택도 받았어요. 실제로 뭐 이런 뭐 지원 사업이나 이런 것들도 굉장히 많이 나왔고 저희 직원이 총 매장에 일하는 직원들까지 140명 정도 돼요. 140명 정도 되니까 근데 인건비 때문에 전부 다 회사들 외식 회사들 너무 데미지 입고 하잖아요. 저도 그랬어요. 저 작년에 와 인건비 이거 주면서 어마어마하게 올랐더라고요. 오르니까 그거 보고 큰일 났다. 이제 외식 안 해야 되나? 딴 거 해야 되나? 비트코인 해야 되나? 뭐 이런 생각, 이런 많은 생각들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근데 올해 딱 마음을 먹은 게 1년을 그냥 오케이 줄이지 말고 그냥 하자. 하던 대로 하자라고 하니까 1년 동안 빵 제조 저희가 수제 공장이에요. 사람들이 손수 하나하나 만드는 공장인데 1년 동안 제조 공장들이 망한 곳들이 너무 많아진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대기업들이 그 경기도에 있는 많은 빵 그 한 200평, 300평 되는 빵 제조 공장들을 대기업들이 인수를 많이 했어요. 그런 다음에 자기들만의 베이킹 센터를 만들고 그거를 이제 대기업은 쳐낼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신세계나 아니면 뭐 메일유업이나 이런 곳들이 많이 영입을 했어요. 근데 저희는 진짜 이런 말 써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 약간 스타트업 정신으로 존버 정신이라고 있어요. 존버를 1년 했어요. 존버를 하고 하다 보니까 러브콜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인천공항에 들어가는 게 목표라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드렸는데 저희가 작년까지만 해도 저희 공장은 저희 매장에만 납품을 했어요. 매장이 22개인데 뭐 현대백화점, 신세계백화점 이런 데 다 입점이 되다 보니까 저희한테만 납품하기 바빴는데 이제는 관광 상품으로 다시 돌아와야 된다는 생각을 했어요. 백화점 들어갔던 이유는 백화점 들어간 상품들을 딱 우리가 인식했을 때 프리미엄이다. 뭔가 럭셔리해 보인다. 믿음이 간다. 이런 게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백화점을 들어갔는데 이제 내년이면 아마 계약 끝나는 것들은 정리를 할 건 하고 하면서 저는 이제 대구 쪽에 좀 더 힘을 지금도 그래서 대구 쪽에 힘을 실으려고 본점과 공장을 진짜 멋있게 관광지로 만들려고 해요. 지금 그걸 기획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제 공장은 커질 것이고 매출은 줄어들겠죠. 그러면 이제 제가 할 일은 뭐냐면 외식을 하면서 제가 최고 느꼈던 게 뭐냐면 혼자서 아무리 잘해봤자 한계치가 다 있어서 내가 못하는 거는 다른 잘하는 사람들이랑 콜라보레이션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도 일을 하다 보면 분명히 팀원들이랑도 있지만 내가 A라는 회사에 있어요. 근데 B라는 회사랑 경쟁 상대일 수도 있는데 그들과도 콜라보레이션을 할 수 있는 그런 마인드를 가져야 돼요. 그래서 저희는 실질적으로 이제 B2B 사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B2B 사업을 시작을 했고 최대한 한국적이면서 뭔가 이질감 없는 제품들을 만들자라는 개발을 시작을 했어요. 여기 아마존이라고 적혀 있죠. 이게 제 목표예요. 아마존이. 원래는 인천공항이 목표였었어요. 근데 인천공항 했죠. 했으니까 아마존에 뭘 팔고 싶냐면
이것 또한 저는 약간 저희 외식 그 프랜차이즈 산업협회나 이런 그쪽에 있는 그 여러분들이 아는 다 브랜드 사장들이에요. 그 프랜차이즈 사장들인데 그 사람들한테 얘기를 하면 전부 다 지금 어디가 있냐면 베트남 가 있어요. 재작년에 어디 있었냐면 중국 가 있었어요. 다 이거예요. 전부 다 한국에서 했으니까 중국 가서 매장 열고 매출 올리지. 매출 확 오르죠. 그 다음에 이제 동남아 가가지고 필리핀 가서 오픈하고 베트남 가서 오픈하는데 저는 근데 이게 러브콜이 중국에도 한 번 들어왔었고 베트남에서도 들어왔는데 안 갔어요. 안 가고 오히려 저는 아마존 미국으로 가자. 어떻게 보면 제가 미국에서 공부해서 그랬을 수도 있는데 아마존에서 빵을 팔자가 아니라 저는 단팥을 팔자였어요. 팥. 그래서 실제로 저는 지금 제조를 가지고 있으니까 팥 자체가 미국의 멕시칸 음식 먹으면 항상 콩 이렇게 나오죠. 콩이랑 같이 섞어 먹잖아요. 엄청 좋아해요 외국 사람들이. 그리고 하랄푸드 쪽에서 보면 병아리 콩 먹죠. 콩 베이스 이 콩이나 팥 베이스 애들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미국 사람들이 단팥을 안 먹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조금만 제조를 잘해가지고 제품이 좋으면 이제 아마존에 팔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제가 아마존에 아무리 제가 영어를 한다고 한들 아마존에 팔 수 있는 능력 그 맨땅의 헤딩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제 슈페켄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슈페켄이라고 해서 아마존에서 전체에서 그 핸드폰 케이스 1등 회사예요. 한국 회사고 매출이 핸드폰 케이스 팔아서 3천억이에요. 엄청 크죠. 근데 그쪽은 이 로직을 아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지 아마존에서 1등이 될 수 있는지. 근데 아웃소싱하는 회사예요. 심지어 자기들이 핸드폰 케이스를 만들지 않고 좋은 케이스들을 아마존에 파는 회사입니다. 근데 그런 회사에 이제 제가 진짜 괜찮은 힙한 아이템을 단팥으로 만든 아이템을 만들어서 낸다고 했을 경우는 아마존 또한 뭐 불가능한 일은 아니겠죠. 그래서 지금 아마존이란 목표를 잡았었고 저희는 이제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매장을 내지 않고 대부분 시작은 길거리 빵인데 한번 여러 가지 길거리 빵들을 가지고 서양에 있는 빵들과 프랑스 빵들이나 미국 빵들, 일본 빵들이 한번 붙어보고 싶은 마음도 있는데 뭐 식재료 또한 이제 충분히 붙일 수 있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저희는 약간 솔직히 수출을 지향을 하고는 있어요. 그리고 이거는 지금 제가 일부러 사진 가져왔던 게 저희 가게 또한 일부러 레트로식으로. 근데 이게 뉴트로가 유행해서 익선동이 유행해서 뭐 어디가 유행해서 이래서 만든 게 아니라 영화 보다가 만든 컨셉이었거든요. 영화 암살 보다가 거기 너무 이쁘더라고요. 전지현 결혼하는 그 호텔이. 그래서 그것 따라서 만들었는데 어쩌다 보니 또 뉴트로 해가지고 좀 혜택을 받죠. 이게 지금 저희가 B2B 콜라보레이션 하는 겁니다. 쿠켓이라고 해서 오늘 뭐 먹지가 운영하는 온라인 사이트인데 거기에 있는 이제 나오는 빵들은 아마 저희가 전부 다 납품을 할 거예요. 이게 첫 번째 고구마 빵이고 두 번째 빵은 지금 계속 개발하고 있어요. 개발하고 있고 세 번째 빵 또한 개발하고 있고 이러면서 이런 식으로 B2B를 늘려가다 보니까 그러니까 1년을 제가 존버를 했잖아요. 했는데 하고 나니까 이제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 빵 제조는 거의 3대가 다 잡고 있어요. 샤니, 기린, 샤니, 기린, 삼림 이들이 잡고 있을 수밖에 거의 모노폴리 시장이에요. 솔직히 중소기업이 하긴 힘들어요. 왜냐하면 물량 자체가 쳐낼 수가 없으니까. 그런데 저희는 이제 이것 또한 어떻게 보면 차별화죠. 어떻게 보면 이 지방에 있는 브랜드가 고객들이 원하는 고객이라고 하면 이제 바이어들이 원하는 상품을 개발해서 만들어주고 같이 의견 교환해서 만들어주는 형태로 이제 하다 보니까 되게 반응이 좋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B2B로 삼성 웰스토리랑도 저희가 이제 계약을 지금 하는 단계고 CU 편의점에서도 이걸 보고 연락 온 거예요. 처음에는 다 고구마빵 달라고 온 거예요. 왔는데 고구마빵은 제가 뭐 다 납품한 게 아니라 쿠켓이랑 기획해서 만든 거거든요. 이거만 나오는데 그래서 3개월 걸렸어요. 3개월 걸려서 나온 건데 그거를 저희 회사만 이것짜고 뭐 CU 주고 GS 주고 뭐 어디 다 주면 그거는 상도가 아니라고 생각을 해서 그들과는 또 그들만의 그 빵 제조를 시작을 해서 뭐 다른 곡물을 가지고 다른 농산물 한국에 있는 농산물들을 가지고 만드는 컨셉을 하다 보니까 되게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여러분들도 일을 뭔가 창조를 하고 할 때는 항상 나만 먹고 살자 이게 아니라 서로 내가 못하는 부분. 저는 빵 만들 줄 알잖아요. 근데 오늘 뭐 먹지 쿠켓 애들 온라인으로 판매, 온라인 커머스 판매
되게 파워 있잖아요. 먹는 쪽으로는. 그러니까 얘들이 잘하니까 니들이 내가 좀 더 안 먹을게. 니들이 이거 팔아. 이런 식으로 이제 저희는 사업 방향을 정했죠. 그래서 이렇게 삼성 웰스토리 CU 피자 알볼로에서 이제 제이 브랜드라고 목동버거라는 이제 버거가 나와요. 거기 패티 번부터 시작해서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단팥빵 회사라고 해서 단팥빵에만 치우치지 않고 그냥 저는 약간 한국 식재료를 가지고 만드는 빵을 하고 싶은 그 지향성을 완전 띠고 있죠. 요거는 제가 한번 마지막으로 이제 읽어드리겠습니다. 옛 것으로부터 새로운 것을 창조하자. 하지만 옛 것을 그냥 그대로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시각으로 다가가자. 이게 뉴트로죠, 그죠? 이 PPT를 만든 게 제가 1년 반 전에 만들었을 거예요. 근데 이 말을 적었는데 뉴트로가 떴네. 이것도 또 운이에요. 네.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이에요. 이게 제가 이번에 YTN에서 혁신코리아라는 거를 했었는데 운 좋게 또 내가 뭐라고 그쪽에서 해주셔가지고 이제 그 캠페인 같은 거예요. 그쪽에서 이제 마지막 멘트였는데, 모두가 한 길을 걸을 때 다른 길을 돌아보는 것, 세상에 정해진 답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틀에 얽매이지 말고 과감하게 도전해야 된다. 아마존을 향해서. 이게 제 마지막 모토입니다. 예, 아무튼 여러분 긴 시간 재미없는 말씀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그리고 여러분들도 도전하세요. 실패하더라도 도전하시고 또 도전해도 뭐 젊으니까 괜찮습니다. 아무튼 여러분들 미래 모든 대박 나시길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